일 매출이 거의 10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성수기 때는 훨씬 좀 매출이 잘 나왔어요. 제가 들었던 창업 비용이 한 6억 이상 들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무적삼시 서현석입니다. 오늘은 몇 번째 말씀드렸지, 항상 자수성가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어가지고 사실 자수성가로 말씀드리기 조금 창피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처음 요식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뭘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약간 지루할 수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재밌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첫 번째, 제가 제일 처음 했던 카페를 창업하게 됐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10년 전이기 때문에 카페가 지금만큼 많지 않았어요. 완전히 옛날 고조선 시대 때 제가 카페를 창업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도 이걸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 그냥 한번 해봐라 라고 했는데 우연찮게 그게 수익이 저가 낙찰을 받아서 그 매장을 제가 운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군에서 운영하는 그 건물에 대해서 제가 1년 사용료, 2년 사용료를 계약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매장에서 했던 것보다는 비용이 절반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매장 평수는 한 40평 정도 매장의 카페를 운영을 했었고 총 들어가는 비용은 한 4천만 원 언더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1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카페가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지역은 저희 카페가 유일했기 때문에 거의 몰빵이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 매출이 거의 10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매출로 따지면 3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성수기 때는 훨씬 좀 매출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지역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제 방학 때 좀 많이 와요. 그래서 여름 때 굉장히 좀 잘 됐던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그때 제가 제대로 망했다고 하면 다른 길을 갔을 것 같은데 그때 카페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카페를 하면서 나랑 장사랑 잘 맞나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선 카페를 먼저 정리를 하자면 제가 들었던 비용은 한 4천만 원 전후반으로 들었던 것 같고 일 매출이 한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 지금 따지면 마진율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대충 하면 매출이 한 3천에서 4천 정도 마진 한 40% 봤으면 그 처음 장사하는 치고 굉장히 잘 된 편이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조금 판을 좀 키워야 되겠다. 잘 되고 있을 때 다음으로 준비했던 게 100평짜리 매장을 얻어서 50평은 수입 맥주, 세계 맥주 그 할인점을 했었고 50평은 제가 노래방을 했었어요. 그게 2014년도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지역에 프랜차이즈 술집이 제가 최초였어요. 거의 대부분 이 지방에 있는 술집들이 이렇게 칸막이로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에 은밀하게 먹는 그런 거였는데 제가 아마 최초였던 것 같아요. 거의 대박이 났었죠. 이것도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2014년 4월 달에 세월호가 있었던 해에 제가 진도에서 오픈을 했어요. 진도가 세월호 있던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그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때는 굉장히 저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픈이 2월 달에 오픈했었는데 2월 달부터 세월호가 터진 그 2달 정도까지는 일 매출이 200에서 한 250만 원 정도 나왔었어요. 세월호가 터지고 나서 거의 석 달, 넉 달 정도는 돈을 거의 못 벌다시피 그냥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거를 국가적으로 큰 슬픈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한 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카페에서 벌었던 모든 돈과 저희 친척들한테 빌렸던 돈들 그리고 제가 받았던 대출들을 거의 몰빵을 했었어요. 제가 들었던 창업 비용이 한 6억 이상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달 정도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다가 거의 석 달, 넉 달을 거의 꽁을 치고 있다가 다시 이게 점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세월호도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살 사람 또 살아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가게가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더 탄력이 좀 받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노래방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가 모 노래방 회사 회장님이세요. 제가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누구누구야, 내가 이제 노래방을 하나 하고 싶은데 이 지방에는 깔끔한 노래방이 거의 없다. 내가 이 지방에 와서 현대적인 그런 노래방, 좋은 노래방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너무 많이 도와줬어요. 엔지니어까지 같이 데리고 와서 세팅까지 해줬어요. 그거는 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나 잘하고 있지?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지금도 연락을 가끔 하고 고맙다는 그 표현도 하고 너무너무 이제 이 자리를 비워서 좀 고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 노래방이랑 술집이랑 같이 붙어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때 당시 거의 한 8, 9년 전이었겠죠? 그때 당시에 현석이를 봤을 때 와 진짜 너 진짜 대박이었다. 너 진짜 생각 잘했다. 다시 좀 생각하더라도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어떤 구조였냐면 들어가는 통로를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술 먹고 노래방, 술 먹고 노래방, 술 먹고 바로 노래방 매출이 잘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첫 번째 카페, 두 번째 수입 맥주 전문점, 그리고 노래방 이 세 개가 굉장히 좀 잘 됐었어요. 노래방과 수입 맥주
맥주 전문점 같은 경우는 월 평균 매출이 6천 이상 나왔던 것 같아요. 마진은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창업 비용이 비싼 편이지 마진이 또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수입 맥주 전문점과 노래방이 이제 콜라보가 되다 보니까 마진이 굉장히 높았어요. 저는 한 40% 이상 마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대박이 났었던 거죠. 첫 번째 카페랑 두 번째, 세 번째 매장을 저는 같이 운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카페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노래방과 수입 맥주 전문점을 하고 있다가 자신감이 생겨서 굉장히 또 여러 개를 한꺼번에 했었던 것 같아요. 막걸리 전문점, 밥버거도 같이 했었고 스몰비어도 같이 했었고 뭐 그 외적인 부분 또 다른 것들이 같이 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돌아보면 그때 만약에 제가 조금 더 차분하게 지금 제가 알고 있던 지식이 있었더라고 하면 절대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돈이 많이 생기고 투자할 여력이 생기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저가형 브랜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창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염두에 둘 부분이 저가형을 창업한다라는 거에 조금 약간 포커스에 맞춰 계시는데 제 경험을 빌려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로 돈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고 돈이 적은 업종은 그거만큼 매출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은 견제를 하셔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게 모 리조트에 매장을 하게 됐어요. 사실 리조트에 들어가는 비용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모든 영혼까지 다 갈아서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올해 4년차 리조트를 운영을 하는데 너무 감사하게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제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이 열렸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경험이고 열심히 해야 됐던 그런 그 동기부여가 항상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2012년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중간중간에 또 이거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안 해본 그 요식업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께 준 전문가를 말씀드리니까 이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저는 무조건 성공한 것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도 많이 망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됨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발 부탁이니까 제가 망했던 부분을 저 또한 반면교사하고 앞으로는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쟤는 경험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얘기를 해주구나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성공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따로 저희 인테리어 팀이 따로 있고 인테리어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납품하는 거래처도 굉장히 많아요. 단가 부분이나 초기에 창업자들이 놓칠 수 있는 디테일한 부분 제가 많이 알고 있고 창업하기 전에 어려운 부분을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제가 답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시간 되시면 메일로 보내주시고 이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 브랜드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은 서현석 대표도 밑바닥부터 여기까지 올라올 때 굉장히 우여곡절 많았구나, 내가 배울 건 배우고 같이 공유해야 되는 정보가 있으면 꼭 공유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까지만 생각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저희 채널 끝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모두 대박 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돈 버는 노하우 무적 삼시